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36조 원 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또 계속해서 팩트시트 팔고 앉아있네. 노래 끄고. 한국과 미국이 막판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 합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해서 한국이 250억 달러 36조 원. 아이고 뭐 잘 쏘네. 뭐 돈 엄청 쓰네. 뭐.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230년까지 250억 달러에 이른다. 지휘헬기,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해상작전헬기 F-35A. 아이고 F-35A 또 들어오고. 항공통제기 2차 사업,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 뭐 이래 되네. 네,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퍼주고 앉아 있고요. 요거 뭐 팩트시트 타령하고 있고. 우짜가 뭐 3,500을 그냥 주냐 하니 가지고 국회 비준이라도 받아라 하니까 이거는 비준 받는 거 아니라고 어떤 분이 지적하셔가지고 저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해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해가지고 이재명 팬 냄새가 났기 때문에 동기가 꺾였습니다. 뭔가 하려는 동기가. 그러니까 패스하고요. 3,500억 비준 안 받, 국민적인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먹을 것 같으면 한 3조 5천억 뭐 한 땡겨주면 쏴주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3조 5천억 쏴주면 되지 뭐. 꼴랑 3,500억 가지고 되겠어요? 3조 5천억 하면 쏴줘라. 예, 그래 얘기하고요. 이거 뭐 팩트시트 타령하고 처자빠졌는데 이거 지금 3,500억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지금 일주일이 후딱 넘었는데도 아직도 해가지고 내용 안 나오고 앉아있죠. 무슨 내용이 안 나와,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볼래 해도 지금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요런 거나 찌끔찌끔 해가지고 내기하고 있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3,500억 이거 원금 손실 부분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볼 거고요. 원금 손실 안 된다고 지금 구라치고 자빠졌는데 원금 손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목이 투자 아니야. 투자 아니에요. 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투자 아니에요. 투자. 원금 손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해보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독소 조항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지켜봅니다. 억수로 팔았지. 예? 핵잠 가지고 구라 엄청 치고 지켜본다 진짜. 이재용 팬들은 볼 필요 없어요. 우짜 이거 뭐 이재용 팬들 보지 마라 하니까 그러네. 운영이 오늘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여야 국방예고 국방예고다. 현지 없으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봐야겠지. 네, 뭐 거세게 공방을 벌일 것이다. 연합지라시답게 내용이 짤래. 국힘은 김현지가 국감에 나오라 했는데 더불어가 반대를 가지고 불발됐다. 이러면서 뭐랬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합의하면 나간다. 합의가 되냐 이게? 합의가 되냐고. 합의가 되지 않잖아. 대비가 될 꼬라지가 없고. 김현지 이제 슬슬 뭐 웬만한 사람 다 알 건데요. 김현지의 경우에는요, 이재명하고 엮인 게 억수로 많습니다. 우짜가 이거 뭐 하나하나 얘기하다가 혹시나 뭐 해가지고 걸릴까 싶어서 얘기 안 하는데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이게 역사도 억수 오래됐고요. 뭐 건건마다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억수로 많다. 예, 뭐저 김건희 김여사 건은 잽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엄청나게 많다. 뭐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안고 없는 찌방이다. 예, 고려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은 또 뭐 트럼프 관세 그 판결 재판 그 건도 얘기해야 되고 뭐 또 얘기할 게 많습니다. 뒤에 주요 투자은행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2% 육박, 한 달 사이 영업 평균 1.9%로 0.1% 상향, 하는 전망보다 0.3% 높아. 한지훈이네. 아이고 참, 한지훈이 요즘 노력하고 있네. 좋은 얘기는 다 하는구나. 한지훈이가 무슨 뭐 뉴스 보도 심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쳐 끌고 온 게 한지훈 아니야? 대단한데. 대단한데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말고 우짜가 이거 연합지라시 오늘 아침에 지금 뭐 7시 반까지 봤습니다만 7시 반까지 보고 그냥 해가지고 이제 그저 녹음하고 있습니다만 연합지라시에서요 어제 이 코스피하고 이런 거 떨어진 거 폭락한 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이거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죠. 너 얘기해야죠. 자, 얘기합니다. 우짜는 뭐 좀 삐딱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 안 한다? 아이, 그럼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이건 한경에서 어제 해가지고 기사 나온 거죠. 보시면 1.61% 급락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패닉셀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폭을 키우더니 4,000선과 3,900선을 잇따라 무너뜨리고 오전 10시 33분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16% 폭락이죠. 예, 내린 3,867.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외국인의 강한 차익 실현 흐름 속에 2.37% 지수 전날에도 그래도 마감이다 이거죠. 예, 전날에는 외국인 순매도액이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 그리고 어제도 1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이게 됩니다. 덕분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예,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거고,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이거 설명하는 건데,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막기 위한 제도다 설명하는 거고, 에이, 넘어가고, 증권가는 급락 이후로 AI 버블론과 단기 폭등에 따른 부담을 꼽았다. 전날 미국 증시도 AI 버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탓에 약세를 기록했다. 이래가지고 한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우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얘기 말씀드리죠. 자, 요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폭락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코스피 상승했는 거 보시면, 요게 보면 6월 4일이 언제입니까? 이재명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대통령 이재명 정부 시작한 거죠. 6월 4일부터 해가지고 11월 3일까지 해가지고 52.37%. 뭐 거의 다 오른 겁니다. 예, 올해 연관 누계를 해가지고 상승폭 거의 다 이래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후에 다 올라갔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44.52%. 많이 줄죠? 좀 전에는 해가지고 52.37%인데 폭락해가지고 44.52%. 이거 완전 떡락해버렸네. 자, 말씀드리고 봅니다. 코스피 폭락의 사이드카 발동은 레버리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그리고 모멘텀이 신뢰 상실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보고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삼성, SK 하이닉스 등 몇몇 종목들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몇몇 종목들이 시장 K 주식판 K 국장을 갖다가 주도하면서 K 주식판은 아주 얇은 화장발로 상승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숨어있던 허세를 갖다가 감춰 왔었죠. 우리나라 국장이 몇몇 주가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 하지만 원화가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밸류에이션이 불편할 정도로 확대 증폭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파는 서사, 여러 가지 서사가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이제 부동산 아니고 뭐 주식으로 가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주식 쪽에 투자하는 펀드도 만들다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이제 약을 갖다가 팔고 분위기를 갖다가 주도했죠. 이런 서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하루만 퍼포먼스가 안 좋아도 마진콜을 촉발하고요. 마진콜은 강제 청산을 또 촉발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마진콜을 초래할 수 있는데, 쉽게 상승했던 시장이 급락하는 대표적인 방식이고요. 그런 급락은 펀더멘탈 문제뿐만 아니라 유동성, 포지셔닝, 감정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 급락은 달러 강세, 유동성 감소, 글로벌하게 목격되는 위험 선호 심리, 요거 약화와 요 위험 선호 심리가 줄어드는 거, 이거와 맞아 떨어지는데요. 코스피 급락이 AI 칩, 그리고 반도체 이런 거죠. 그리고 각종 미래 기술 등 과대 광고되는 것들과 함께 쉽게 돈을 모으던 것들이 이제는 가장 많이 익스포저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까지 추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은 거의 더블로 증가하게 됩니다. 핵심은 항상 그렇듯이 지금 현재가 사이클 후반에 목격되는 움직임이라는 것으로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축소하는 데 반해서 군중들, 그러니까 개미들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바이 더 딥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건을 살 거다. 예?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게임이 달라졌다는 거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자와 관련해서 유동성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유동성 관련해서 우자가 따로 또 영상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11월 5일 코스피 폭락은 뭐 K국장이죠. 이재명 정권이 앞에서 떠들고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땡겨서 투기 열풍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우자 견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SAP격 서운 징역 4년, 박지원 2년 구형됐다. 내달 26일 선고다. 아이고, 검찰에서는 제대로 구형했다 봅니다. 깜빡가야 됩니다. 이거 물론 1심이라서 뭐 결론은 안 나겠다만 해가지고 깜빡가야 되고요. 예, 이대준 친형 법정 나와서 안보 수사라인 국민 안 지켰다. 정확하고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서운이는 뭐 정무적 동기 기획 뭐야 이거 정무적 동기? 이거 죽는 거 놔둔 거는 근데 상관없는 거야? 이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하잖아. 월북몰이 억지? 야, 잘하는데. 박지원이 좀 꼬라지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이도 빨리 좀 꼬라지 안 봤으면 좋겠다. 오자는 그렇게 분명히 해가지고 얘기하고요. 요 진영이네. 좀 꼬라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이는.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 진짜. 해먹을 만큼 해먹고 앉아볼 자리 다 앉아봤으면 그냥 뒷전으로 물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여간에 우짜는 이거 유죄 받아야 된다고 이미 의견 말씀드렸고요. 어째 될란지 다음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날이냐 26일이면 그래 되겠네. 하여간 그때 구형 나온다니까 저 판결 나온다니까 한번 보죠. 선고 나온다니까. 자, 넘어갑니다. 샤넬백 수수 자백한 김건희 여론 광폭 웬일로 자백했지? 여론 광폭소 비난 두려웠다. 의견서 예? 대통령 직무 관련성 대가성은 부인하고 단순 호의 통일교 청탁 없었다. 그렇지. 예. 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부인했다. 이것도 건건이 부인하는 모이네. 공직자 배우로서 처신 부적절 깊이 반성. 참 빨리도 반성한다. 불구속 재판 요청하는 보석. 요거네. 예. 이 기술 들어왔네, 기술. 불구속 재판 요청하는 보석 청구하면서 샤넬백 그것도 건건히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인정했다. 자백했다. 이게 되네요. 계산된 전략 맞지? 계산된 전략이지요. 예, 특검 청탁 근거 있어 입증 가능. 그건 이거 알아서 하면 되고 법원에 김건희 보석 불허 의견서 제출. 요거 뭐 이것만 읽어봐도 대충 그림이 다 나오네요. 예, 그림이 다 나옵니다. 보니까 얄팍하게 기술 쓰고 있다라는 느낌 드네. 예, 보석 떼려고 얄팍하게 기술을 쓰고 있다 이거네요. 예, 그런데 우짜는 이미 건진법서 나오고 우짜는 이미 의견 밝혔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다 그냥 깜빵에서 계속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박선원 이거 뭐 더불 아니야?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뒤 북한 전쟁 준비. 북한 전쟁 준비는 뭐 하루 이틀 했냐? 매 주구장창 하고 있었는데. 정보사 장교 북한 대사관 정찰을 하러 몽골 방문했다가 현지 체포 뒤 석방. 석방?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정보위 방첩사 내란 연루 깊이 반성 사과. 지금 반성 사과는 당연히 하겠지. 예. 근데 뭐 군발이가 명령 받아가지고, 군발이란다. 군인이 명령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예?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인데, 뭐 위에서 하락하면 해야지. 무조건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 막는 것을 방첩사 임무임에도 이번 내란에 연루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거는 그래 얘기할 게 아니고 군인은 어차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 돌아가면요. 전쟁 터지면 야, 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말들을 친구들 하나 더 넣게 된다. 당나라 부대 된다. 예, 그거는 되고 이 뭐야. 정보사 소속 두 장교가 북한 대사관을 정찰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했다가 몽골 군사당국에 체포됐던 사실이 보고됐다고 박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태웅이가 2024년 9월 8일부터 10일 몽골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다.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지난 그러니까 2024년 12월 18일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 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작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 군사정보당국에 체포됐다. 체포됐네. 이거 뭐 이짓 하다가 제보됐네. 뭐 이거야 뭐 이거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정보 첩보 이쪽에는 뭐 일상적으로 하는 문제 일이니까 뭐 우자개적으로는 뭐 별로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사과 편지 보내고 정부사 장교 둘을 갖다 석방시켜 놨다. 이거는 뭐 그냥 어둠의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국정원과 정보사가 몽골 정보기관과 때때로 협조하고 때때로 허가 없이 진입. 아니 원래 이래 하는 거라니까 그러네. 장유표 북한 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니 이거 원래 이래 하는 거라니까. 어둠의 세계에서는 원래 이래 하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하네 진짜. 그러려면은 뭐 국정원이고 뭐고 나발이고 뭐 하려 만드냐 그러면. 야씨 이따구 서로를 취하고 앉아있네. 왜 이런 거는 그냥 조용조용히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쪽 어둠의 세계 쪽에서는 원래 이래 다 그렇게 다 이래 하는 거예요. 뭐다 척까발리고 나발려냐. 국감에서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예? 보고됐다. 북한이 전쟁 준비, 북한 전쟁 준비는 주구장창 하고 있었고, 예? 북한 주민들이 매우 동의하고 있었고, 동의하고 있었고, 아니고, 그때 뭐 나와서 뭐, 골기 대회 하고 이래 있잖아. 다 아는 걸 갖다가, 북한 전쟁 준비 상태 들어갔다. 아니, 북한 전쟁 준비 상태 맨날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거 또 평양 드론 가지고 팔고 앉아있는데, 이거 내 판결 나오는 거 보면 압니다. 어째 되는지. 이거 군사적인 걸 갖다가 정치적인, 이거로, 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거 떠두고 앉아있는데 이거 개념 반말아 먹은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거를 하면 진짜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넘어가고요. 북한 미국 제재 악의적 본성 또 드러나 민내심 갖고 상응 간. 적으니까 열받았는 모이네요. 예, 압박과 회유로 결실 기대 말아야. 예, 대북 조치를 취하자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 예, 그래 되고 뭐 이런저런 소리 하고 있네. 미국은 제 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0 이하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 아이고 대단한데. 이거 뭐 정은이 해가지고 기분 나빴다 이거죠. 예, 제재해가지고 먹인다 이러니까 연달아 제재 먹이니까 기분 나빴다 이게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야 이래 제재 먹이는 걸 뭐라 봅니까? 이게 다 레버리지라고 보고 다 그래 하는 거죠. 예, 그래 하는 거고 뭐 어차피 유엔 안보리에서 해가지고 대북 제재 안에 이미 다 해당이 돼 있으니까 뭐 이거 하는 것도 뭐 딱히 뭐 문제되는 건 없고 뭐 그렇네요. 하여튼 정은이 기분 나빴다 이 소리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중국 레이팅독 해가지고 서비스 PMI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다 나온 거고요. 이거는 제조업하고 서비스하고 종합하고 다 이거 표시한 겁니다. 레이팅독에서 표시한 거. 원래 이거 레이팅독가 어디입니까? S&P 글로벌 PMI죠? 예, 그래 됩니다. 앞전에 이름은 차이신 맞지? 계속해서 헷갈리네. 하여튼 개명해서 레이팅독. 자 말씀드리죠. 레이팅독 서비스 PMI가 9월에 52.9에서 10월에 52.6으로 해가지고 요겁니다. 이거는 오렌지색이라 해야겠네. 이거 하락했고요. 9월에 52.9에서 10월에 52.6으로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가 52.5였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예상치를 갖다가 상회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근데 제 가장 낮고요. 이게 지금 하여튼 보기가 좀 깝깝하게 되네. 그러니까 2025년 7월 이후 현재 가장 낮고요. 원인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매출이 소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종합 PMI 요거죠. 요 색이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색입니다. 진한 초록색. 근데 요건데 종합 PMI도 9월에 52.5에서 10월에 50.8로 하락하면서 내려갔죠. 50.8로 하락하면서 2025년 7월 이후 똑같습니다. 서비스 PMI하고 똑같이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지만 민간 부문의 성장세는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예, 요게 되겠습니다. 레이팅도 해가지고 기준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금덩입니다. 금덩이는 어제 가지고 1.27% 상승해가지고 1온스 해가지고 3,982.08. 여기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네요. 여기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알게 됩니다. 3,800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죠. 3,800달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1.93% 상승해서 1온스에 48.07달러가 됐습니다. 여기도 뭐 나름 뭐 치열합니다.
차트 모양이 좀 그렇네. 예, 그런데요. 하여간 뭐 해가지고 금덩이 은덩이 해가지고 잠깐 체크하셨고요. 뭐 우짜는 뭐 금덩이 은덩이 당분간 뭐 안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달러 인덱스 중요한 달러 인덱스 보면은 어제 그래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07% 하락해가지고 100.153 이래 되죠. 100.153 이래 됩니다. 요거는 우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유동성 문제, 유동성이 지금 쫄아들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이 100.306 해가지고 하단이 100.9, 100 위에 계속 놀았네. 일단 202평선 키스했다. 키스했다. 이게 되고요. 보자, 오늘 이거 어떻게 될런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오늘 우리나라가 오늘 저녁이 되겠지. 예, 오늘 저녁에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어떻게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지 요걸 봐야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 핑계를 대자면 ADP 데이터, 고용 데이터가 좀 잘 나왔다. 뭐 엄청 잘 나온 건 아니고요. 좀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뭐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좀 그렇다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그래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보시면은 어제 해가지고 1449, 어이구, 1450원 해가지고 찍었고, 해가지고, 조금 내려가가지고 1달러에 뭐 0.04% 이거는 뭐 거의 변동이 없다 봐야겠죠.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제 하이가 1450원이고, 1439, 아이고, 이것도 뭐, 하여간 뭐 10원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본입니다. 하여간 1달러에 1440.64원 이래 됩니다. 찔끔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0.04% 찔끔 좋아져 뭐 좋아졌다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1440원이다. 우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이 불고 앉아있다 뭐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화 보시죠. 엔화는 야 이것도 1154엔까지 또 올라가네. 어제 가지고 0.39% 싸졌죠. 예, 싸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07% 하락했는데 엔화는 다시 0.30% 해가지고 싸져가지고 하이가 1000이란다. 154.297. 자, 좀 그렇는데요. 분위기가 좀 그렇네. 하여간 우자가 캡처하는 7시 좀 넘어서 7시 13분 캡처했는데 1달러에 154.111엔 이래 됩니다. 요 관련해서 우자가 해가지고 일본에서 해가지고 개입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자가 추정을 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일본이 국채 수익률 가지고 살짝 장난을 좀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요 얘기는 우자가 뭐 내일 해가지고 뭐 좀 말씀을 드리죠. 예, 내일 말씀드리고 이 유동성 얘기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유동성 쫄아들고요. 지금 시장 장 이거 계속해서 불안불안하게 해가지고 폭락 계속 나오고 크립토는 청산 터지고 이러는 거 이거하고 관련된 게 다 유동성인데 요거를 갖다 보려면은 미 재무부 TGA 요거 계좌 요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봐야 되고요. 그 레포 요것도 봐야 되고요. 그 레포 금리도 봐야 되고요.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셧다운인데 셧다운? 예, 셧다운까지 다 봐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빨리 작업해가지고 뭐 이번 주 안에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포스팅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하여간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따로 드리도록 하고 자, 넘어가서 오늘 뭐야 이거 135억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의 동일 기준 최대 뭐 축하하고요. 자,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대통령 비상 권한 공방 치열하다 이거죠. 하급 심사 불법 이거는 뭐 그래서 그 트럼프 주에서 대법원에 올렸죠. 보수 우위 대법원 결정 장담 못해.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시 미국 파괴적인 결과.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말한 거는 죽거나 살거나 이 정도다. 생사가 갈렸다. 이 정도까지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원고 측은 트럼프의 관세 권한 없어. 이거는 우짜가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이 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1초부터 이게 안 된다라고 이미 그 해당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법관들 세금 부과 의회의 핵심 권한. 그렇죠. 이게 상식입니다. 의회가 행정부에 비상 대응 수단을 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는 거고. 트럼프는 미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떼들었고요. 패하더라도 플랜 B. 이것도 우짜가 해가지고 트럼프 관세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경제교란법 이거 나오고. 이런데 뭐 연합 제라시 넘기고요. 예, 우짜가 해가지고
폴리티코 나온 거 보면은 미국에서 분위기 보면 어떻겠다. 지금 트럼프의 뭐 묻지마 관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이렇게 본다 이거 봅니다. 예. 존 로버츠가 뭐 그래가지고 뭐 질문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래 됩니다. 요거 우자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패소 또는 트럼프의 항소를 기각하면 미 재무부가 개원내어 줘야 할 돈,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돈이 대략 한 약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세로 받아먹은 돈은 이미 썼지요? 예,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더 큰 적자와 미 재무부의 채권 발행 증가, 국채를 갖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발행해야 되고, 심지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단기 자금 조달 압박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 유동성 문제가 더 심해진다 이 말이죠.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패소하지 않는다, 이게 되면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이 얘기도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역은 말 그대로 대리전 수단이 되겠다. 관세가 동원된 무역은 말 그대로 대리전 수단이 되게 된다. 툴이 되게 된다. 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폴리마켓 배팅 현황을 보시면 미국의 대법원이 해가지고 트럼프 관세 해가지고 호의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를 갖다가 패소 안 할 거냐 이거죠. 보시면 27%까지 떨어졌다. 떡락했다. 이게 뭡니까? 대부분 배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패소할 거다. 여기에 배팅한다 이 소리죠. 예, 요리 됩니다. 하여튼 폴리마켓 또 심심풀이 땅콩을 한번 넣어봤고요. 우짜가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영상에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사용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원칙까지도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해당 영상 보시면 되니까 패스하고,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패스하고,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될 경우, 그러니까 패소할 경우 발생할 진짜 위험은 이 속도와 영향력 모두가 중요해진 요즘 세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속도와 영향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갖다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써먹은 IEEPA 뭡니까? 국제경제권한법이죠. 국제경제권한법 맞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죠. 여기 이 IEEPA는 트럼프로 하여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상대방 국가에게 특정 신호를 보내고요. 너 그 말 안 들으면 한번 조진다. 이런 특정 신호를 보내고, 상대방 즉 상대 국가가 조정하기 전에 협상 방향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미국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부여합니다. 뭐가? IEEPA 줄이자. 예. 그러니까 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죠. 미국 대법원에서 이런 능력, 트럼프 행정부가 써먹는 이 국제경제비상경제 권한법, 이거 너무 기니까 계속 헷갈리네. 줄여서 IEEPA라고 했습니다. IEEPA가 같은 이런 능력을 박탈한다 이래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예측 불가능성을 잃게 되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측 가능성은 약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가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예측 가능하게 된다. 이러면 지정학적으로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게 약점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미국 국내적으로도 혼란을 야기하는데, 공급망을 이전하거나 미국 국내 생산에 투자하거나 관세를 회피하며 해지했던 기업들은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갖다가 잃게 되면서 다른 뭐 미국 기업들 이런 데는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 혼란은 자본 형성을 지연시키고 그동안 구축해온 전략적 리쇼링 중 일부를 무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이거 재판 여기서 이기면 뭐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패소하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가 외국 또는 외국 국가의 특정 적대국 뭐 이런 거 여기에 영향력에 노출되었다라고 가정할 경우, 이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 의회는 무역법, 예산, 국방 및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뭐 감사, 뭐 이런 이런 것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외국 자금이나 외국의 압력이 미국의 관세, 제재, 국방 지출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럴 경우에는 핵실험이나 뭐 미사일 쏘고 이런 것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보여지는 게 아주 극적이죠. 그런 것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영향력에 노출되었다는 거, 외국의 영향력에 미 의회가 노출되었다는 거. 간단하게 말해서 스스로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적이 조용히 미국의 경제적 억지력을 갖다가 조정하고 있다, 가지고 놀고 있다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미 의회가 외국의 영향력에 노출됐다, 이런 게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죠.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부분에서 트럼프가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더라도 이 문제를 강제할 합법적인 방법 또는 플랜 B는 해당 영상에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무역법 301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 122조가 있습니다. 122조가 뭐냐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단기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죠. 예, 요거 122조를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2조를 써가지고 미의회를 압박한 후에 사실상 미의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갖다가 사용하는 도구, 툴로 122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할 거는 많아요. 많으니까 이거 뭐 이재명 정권에서 혹시라도 해가지고 이 관세 패소, 관세 이거 판결 패소 나올 거 기다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팩트 시트고 나발이고 뭉개고 앉아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뭐 그래 보면 되고요. 하여튼 빨리 까라. 관세 이후에도 수출 통제, CFIUS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 검토, 그리고 DPA 방위생산 물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국방물자 생산법이라고 부르죠. 관세 이후에도 수출 통제, CFIUS 그리고 DPA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상대 국가들에게 상대방에게 압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가 패소할 경우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에서 미의회로의 지리한 대결로 싸움터가 바뀌게 된다는 거가 그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법정에서 미의회라는 체스판으로 옮겨질 경우 트럼프가 다음 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관세권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관한 것인지 또는 미국의 전략적 도구를 누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판가름하게 되는 나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 나온 다음에가 또 문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요리 됩니다. 하여간에 우짜게 쪽으로는 해당 영상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미 60에서 70% 패소할 거다라고 이미 예상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ADP 고용 데이터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ADP 내추럴 엠플로먼트 리포트 해가지고 나왔죠. 예, SA 이거는 시즌 어드저스트 그러니까 그 계절 조정 뭐 이래 나온 거고요. 한번 말씀드리면 ADP 고용 변화는 9월에 마이너스 2,900 2,900이다. 9월에 마이너스 29,000 요거 뭐 잘 안 보이는데 요래되는데 마이너스 29,000 근데 요게 마이너스 29,000이 원래 처음 발표된 거는 마이너스 32,00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상향 조정돼 가지고 9월에 마이너스 29,000 요래됐다. 이거는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간에 9월에 마이너스 29,000에서 4월에 42,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영역, 포지티브 영역으로 들어갔죠. 10월 예상치가 25,000원이었으니까 이것도 상회했다 보면 되겠죠. 42,000원이니까 7월 이후 202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가 추가되었지만 일자리 반등 범위 일자리가 고르게 반등하지 않아서 무역, 운송, 유틸리티와 교육, 건강 서비스, 금융 쪽에서는 33,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지만 전문 서비스,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 레저 및 호텔 부분에서는 3개월 연속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또 광산, 건설 등 상품 생산 부분에서는 9,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지만 제조업에서는 또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연간 임금 상승률은 변동이 없었는데 1년 넘게 계속된 임금 상승률 정체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알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관련해서 또 트럭 얘기 가지고 좀 얘기해야 됩니까? 트럭 운송 지수라고 아십니까? 예, 트럭이 가지고 트럭 로드 인덱스 4 해가 떨어지죠. 이래 됩니다. 요거는 또 SA 그러니까 시즌 어드저스트 시즌 계절 조정 됐다 이게 되죠. 그런데 아이고 뚝 떨어지네. 2025년 3, 4분기 해도 뚝 떨어집니다. 미친 듯이 뚝 떨어지죠. 자, 말씀드리면 미국 전국으로 운송되는 화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의 트럭 운송지수 이게 2014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2013년 어디죠? 이거 그러니까 바로 2014년 요동되는데 그 이후로 최저로 떨어졌다. 이게 됩니다. 브라이트 웨이브스에 따르면 트럭 운송 부문은 이미 리세션에 빠져 있으며 많은 소규모 운송회사들이 파산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매 부분, 그러니까 매장 재고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를 유지하는 단거리 운송 및 배송은 아직까지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소매 부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산업 부문, 그러니까 자동차, 주택, 에너지, 제조업 이런 거와 관련된 장거리 화물 운송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7% 현재 감소 중인데 일부 품목, 일부 부분에서는 무려 마이너스 30%, 뭡니까? 산업 부분이죠. 산업 부분에서 무려 마이너스 30%까지 뭐거냐 대폭락인데 화물 운송량이 감소했고요. 이는 미국 전국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상품의 양이 줄었다. 그러니까 트럭에 싣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화물의 양이 상품의 양이 줄었다. 미국 전국적으로 이걸 뜻합니다. 셧다운 때문에 현재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화물 운송은 실질적인 경제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선행지표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행지표고요. 언론 보도보다 한참 앞서서 미리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선행해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지표죠. 그래야 됩니다. 제조업체가 주문을 줄이거나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 GDP가 해당 둔화를 따라잡기 훨씬 전부터 이 트럭 운송량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각각 보면 2008년 그리고 2015년 2019년 말과 같이 리세션이 터지기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똑같이 해가지고 이거 떨어지는 패턴이 나왔다 이게 됩니다. 이번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상품 경제가 굿즈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경제는 침체되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의 서비스업과 소비 지출이 그나마 여전히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다 했으니까 관련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미국 소비자 중 68%, 67.6%가 어디 있죠? 여기 보면은 페이첵 투 페이첵. 그러니까 벌어서 그냥 다 쓴다 이 말이죠. 뭐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 벌어서 그냥 다 쓴다. 뭐 저축이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다 이 말이 됩니다. 페이첵 투 페이첵 이 말이.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살고 있다. 월급 받아서 겨우 먹고 살고 있다. 이 비율이 67.6%. 그러니까 68%입니다. 미국 소비자 중 68%가 겨우 먹고 살고 있다라고 답변했고 그 중에 답변한 68%중 24.3%는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웠던 미국인에 해당된다라고 응답했던 미국인 중 46%가 1년 만에 그런 안정감을 잃었다.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라고 답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것만 끝나냐? 아니죠. 자, 뉴욕 페드에서 발표한 3, 4분기 가계부채 및 신용 리포트에 나온 차트인데 90일 이상 이 각각의 뭐 신용카드 이거 대출 학자금 대출 뭐 이래 가지고 모기지 자동차 대출 뭐 HB 이거 다 이래 각각의 부분별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신용카드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요. 지금 학자금 대출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바이든 때 가지고 좀 괜찮다 해가지고 안 내도 된다 해가지고 물려놨는데 이제 트럼프가 다시 내려서 폭발했죠. 예, 폭발했습니다. 잠깐 꺾어지고 있는데 다시 폭발하고 있다. 이거고 문자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자동차 대출 요거는 차트가 해가지고 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문자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서브 프라임 자동차 대출 쪽에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기지는 뭐 지금 어쩔 수 없고요. 모기지는 계속해서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리볼빙 뭐 이거는 뭐 넘어가고. 하여간에 뉴욕 페드에서 발표한 3, 4분기 가계 부채 및 신용 리포트에 나온 거에 보면은 90일 이상 이게 연체율입니다. 저 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중 미국 소비자는 68%가 겨우 먹고 살고 있고 그 중에 24.3%는 공과금도 지금 제대로 못 내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웠다고 답했던 미국인이 1년 새 해가지고 그런 안정감을 잃었다라고 답하고 현재 90일 이상 연체되는 게 이렇게 꼬라지가 이래 나오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우자가 지금 돌아가서 뭐 서비스업하고 소비 지출이 여전히 미국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했는데 전혀 지금 디테일에 보면은 좀 분위기가 그렇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켜고 오자. 돌아가서 화물 운송 데이터는 건설 운송 생산 부문이 이미 리세션 영역에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리세션 분위기가 서비스업과 일자리로 번진다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건 역시 산업 부문이 먼저 위축, 수축되고 소비자들은 더 오래 버티는 경향을 보이죠. 예, 그런 가운데 정책 입안자들은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면서 본의 아니게 요즘처럼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이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 후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럭 운송량 감소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나머지들도 시차를 두고 이 트럭 지표, 트럭 운송량이 감소하는 거 이걸 갖다가 따라온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선행지표죠.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1월 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